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오명을 쓴 최서원 씨가 지난 2016년 자신이 수차례 구판을 벌였다는 언론 보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소위 국정농단 파동이 일어난 지 5년여가 지난 지금 최서원 씨가 자신과 관련된 가짜 뉴스들을 바로잡고 명예회복에 나서는 것입니다. 또 자신과 무속신앙을 연결지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서원 씨는 지난 1월 연합뉴스, 부산일보, 한국경제TV, 송영길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총 4억 6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최서원 씨와 무속신앙을 연결시킨 보도와 정치인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입니다. 최서원 씨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도 각각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송영길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자신과 무속신앙을 연결시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당시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당선인 손바닥에 쓰인 왕자 논란에 대해 이러다가 최순실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주술에 의거한 것인지 왕자를 써서 부적처럼 들고 나오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민이도 윤석열 후보는 누구 말을 듣고 손바닥에 왕을 쓰고 나왔는지 밝히라라며 과거 오방색 타령하던 최순실 같은 사람과 윤석열 후보님은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습니다. 최서원 씨는 두 사람은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공적 인물임에도 원고 최서원 씨가 무당굿이나 사이비 종교, 주술적 믿음에 빠진 사람이라는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반복 유포해 원고에게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늠하기 힘든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이재명 시장이 언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의 24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오후 공판에서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와 참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대화 녹취를 재생했습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정영학 회계사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키맨들과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일컫습니다. 녹취록의 길이는 약 140시간 정도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등 피고인 측에서는 녹취록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및 검찰과 협의 끝에 약 30시간 분량만 재생기로 합의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에는 두 사람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녹취록에서 남욱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A 대표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이 멍청한 공무원 XX들 때문에 뻘짓을 했다고 말했다며 성남시 의회가 짜고 반대해서 이재명 시장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데 그 전에 민관결합 개발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이 미리 터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각을 유동규, 이재명, 최모 씨가 삼각체제로 각본을 짜서 진행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른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공개된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을 위해 로비를 한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연이 있으니까 좋다. 이모 보조관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그런 것은 김만배 형이 해주실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녹음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잘못하면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책임질 수 있어 녹음했다면서 어떠한 변형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역 태위가 북한 해커에게 포섭되어 군사기밀을 뺏어 바치다가 구속됐습니다. 빙산의 일각일 뿐이겠지요. 문재인이 김정은 손잡고 평화쇼 할 때 이미 알아봤지요라고 직격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미 짐작은 했지만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의 정유회사인 SK에너지의 유류 약 1만 톤이 선박간 불법 환적 방식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소리방송이 보도했습니다. SK에너지 측은 정상적인 거래였고 제재 위반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목적지가 공해상으로 표기되는 등 이미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한국 정유회사 SK에너지와 타이완 선박 사이에 이뤄진 두 차례 유류 거래에 주목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연례보고서에서 타이완 소재, 청춘해운이 연관된 제재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유엔 회원국 한 곳의 정보를 인용해 청춘해운이 운영 중인 유조선 선어드 호가 지난해 3월과 4월 북한 선박으로 유류를 환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춘해운이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소유하고 있다며 이 중 한 곳인 에버웨이 글로벌이 문제의 유류를 구매했다는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패널이 별도로 공개한 두 건의 선화증권 빌 오브 레이딩을 통해 해당 유류를 판매한 주체가 SK에너지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에 반입 가능한 정제유를 연간 50만 배럴, 돈으로는 약 6만 2,500톤으로 제한하고 유류를 반입한 나라들이 매월 이양과 운송수단 등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같은 정상적인 방법 대신 공해상 선박한 환적을 하는 방식으로 매년 상한선을 크게 초과하는 유류를 반입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SK에너지가 판매한 유류는 연간 허용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지만 불과 4일에서 5일 만에 아무런 보고를 거치지 않은 채 북한으로 유입됐습니다. SK에너지가 판매한 유류는 한국에서 정제돼 SK에너지 타이완 지사로 옮겨져 관리되온 제품으로 알려졌습니다. SK에너지 측은 판매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자가 대북제재에 연루된 사안이라며 대북제재 위반 연루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사안이 매우 심각한 만큼 당장 사법당국이 조사에 착수해서 진위 여부를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퇴임을 앞두고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교수 등에 대한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 절반 가까이가 대사면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26일에서 27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통합을 위한 대사면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49.6%로 나타났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0.2%에 그쳤으며 잘 모름은 20.1%로 집계됐습니다. 세대와 지역, 진영을 가리지 않고 사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 기반인 40대에서 반대가 60%를 넘었고 지역별로도 전 지역에서 사면 반대 응답이 찬성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당 지지층의 경우 보수 중응답자들 중에서는 찬성이 30.1%, 반대가 50.5%였고 좌파층에서는 찬성이 33.9%, 반대가 50.5%로 나타났습니다. 서민 교수는 고 김민식 군인 사망사고로 새로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문재인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편하게 노후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서민 교수는 지난 2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해 개최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회의, 변호사, 시민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참석해 검사가 진짜 무소불위인가? 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에서 제일 높은 자리인 검찰총장 자리까지 올랐는데 그분한테 국회의원이 호통을 막 치더라. 국회의원은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 라고 꼬집었습니다. 서민 교수는 사실 검찰이 권력에 맞서면 안 된다는 걸 이 정권처럼 잘 보여준 정권은 없다라며 조국 사태라든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같은 권력자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예외 없이 좌천됐다. 조국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통영으로 갔다. 그래서 재판이 있을 때마다 통영에서 서울까지 5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왔다가 또 5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내려갔단다라고 했습니다. 서민 교수는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모든 책임이 검찰한테 있는 것처럼 검찰이 정치화됐다, 무소불위다 이러면서 검찰을 때려잡으려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래전부터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해온 검찰개혁은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줄이자는 거다라며 문재인 정권은
적폐수사라는 명목으로 중앙지검 특수부를 마구 키웠다. 검찰개혁이란 게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줄이는 건데 자기 필요하다며 특수부를 비대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겐 검찰개혁의 의지가 별로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서민 교수는 이런 문재인이 조국 사태 그 뒤 갑자기 검찰개혁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이런 문재인의 뜻에 부응해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만들었다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덕분에 경찰이 일이 많아지고 사건 처리 시간이 길어졌다는 불만이 들리지만 뭐 어쩌겠나.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는 법이라니라고 비꼬았습니다. 서민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재인은 모른 채 하고 있다. 자기가 5월 9일까지 대통령이라고 청와대 이전도 도와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분이 자기 임기 중에 벌어지는 이 작태를 그냥 보고만 있다라며 손석희 전 앵커가 질문하자 그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 이는 국회의 현안에 개입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말 비겁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공수처 만들 때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건 국회 현안에 개입하는 거 아닌가? 왜 갑자기 개입하는 척하는 거냐라며 솔직히 말하라. 검수완박 통과시켜서 편하게 노후 생활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팩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검수완박에 반발하는 검찰에게도 한마디 덧붙이자면 실컷 사냥에 이용당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문재인 좌파 정권에 잡아먹히는 그야말로 토사구팽당한 거지요.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몇 년 동안 변함없이 구독료 후원해주신 문명훈님, 그리고 매월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주시는 오영름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